안녕하십니까. 11월 18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종목 변화가 있어 가지고요, 방송을 또 하게 됐습니다. 일단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1308만원이고요 마이너스 26만원입니다. 가지고 있던 종목이 조금 하락을 해가지고 손실이 발생이 됐고요. 오늘은 뭐 크게 변화되는, 제가 가진 종목에서는 크게 변화되는 내용은 없었고,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너무 길게 하니까 또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고 해서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종목 오늘 변화된 것 먼저 설명드릴게요. SG 507만원 가지고 있었는데, 요거는 오늘 SG가 2.4% 하락해 가지고 조금 줄었습니다. 평가 금액이 497만원이 됐고요. 그 다음 유신은 다 팔아버렸습니다. 이게 아무리 봐도 거래량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 지금 33,000주 뭐 이렇게 나오는데, 유신은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정부에서 하고 있는 재건 뭐 협력단인가, 거기에 유신의 직원 한 사람이 거기에 참여하고 있다는 이 부분이 작용을 하는데요. 이게 당장 무슨 성과가 나올지는 않을 것 같다, 요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끌어올리긴 좀 그렇고, 얼마 전에 두 건 공사 계약책이란 거 있었는데 612억하고 600, 한 1300억 정도 되는데요. 그건 기간이 거의 한 10년 정도입니다. 기간이 길면 연 단위로 끊어보면 그렇게 또 금액이 안 커지거든요. 그래서 그건 큰 효과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건 나쁘다기보다는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 분명히 이 종목도 역할을 할 것으로 봅니다. 재건 협력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댐이라든가 철도, 항만 등등등 이런 데서 이제 수주할 가능성은 높은데,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때까지는 끌어올릴 명분은 조금 약하지 않느냐 싶어서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리는 것 같아서 일단은 팔았습니다. 팔고, 오늘 제가 했던 목표는 SY 쪽으로 돈을 대거 모으는 쪽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SG는 원래 그대로 계속 홀딩 하기 위해서 올라가면 이익 실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600만원 있다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익 실현해갖고 500만원 줄여놨고, 하락할 때는 팔 필요가 없죠. 더 많이 빠지면 또 추가로 더 잡더라도 내려오면 이제 가격이 싸지니까, 그래서 올라갈 때 매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건드리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대로 이제 홀딩 중이고요. 유심 다 팔았고, 그 다음 SY 쪽의 비중을 좀 높이고 싶어서 오늘 종목 변화를 시켰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유신을 매도했던 이유도 그냥 나눠 갖고 쭉 가도 되는데, SY 쪽에 가능성이 좀 더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기다가 비중을 높이느라고 100만원을 팔아서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한미글로벌도 300만원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한미글로벌이 강하게 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엔지니어링 업체 중에는 실적이 가장 좋거든요. 실적이 좋고 나무랄 데 없는 종목입니다. 단지 이제 계속 있게 눌리다 보니까 힘은 못 써 그렇지, 이 종목이 특히나 중동 쪽에 무슨 이슈가 터지면 상당히 좋은 종목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 한미글로벌하고 히림하고 이런 종목이 이제 중동 쪽에 호재가 터지면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한미글로벌이 300 잡았었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SY를 제가 상당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잘못 봤나 이런 생각도 살짝은 듭니다, 지금은. 근데 어쨌거나 SY를 너무 좋게 보고 있어가지고, 이게 7,000원 돌파했던 이때 제가 여기서 수익이 좀 많이 났었습니다. 수익이 많이 났는데, 중동 전쟁 터지고 나서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하고 홀딩하다가 쭉 빠져가지고 여기서 손실이 엄청나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아픈 추억이 있어가지고 다시 올라가니까, 그때 올라가던 그 당시 때 올라갈 때도 이게 그런 식으로 올라갔습니다. 쭉 올라간 게 아니고, 지금 요 차트, 일봉 차트가 뒤에 잘 안 보이는데 보시면 눌렀다가 이때 게시판에서 보면은 망하니 폭망하니 어쩌니 그러는데 들어올려 버리거든요. 그리고 좀 올라간다 싶으면 또 좀 눌렀다가 또 땡겨 올리고 이런 식으로 많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같은 의미로 강하게 올라왔다가 오늘 지금 음봉으로 누르는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누르는 거 한두 번 더 나오더라도
재차 또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 그래서 과거에 그 7,000원의 영광 뭐 이런 게 생각이 나가지고 얘를 비중을 좀 더 잡자. 한미글로벌도 좋지만 얘는 그냥 조금씩 올라가는 이런 느낌이고 SY는 올라가면 길게 쫙 빼올릴 수 있겠다 싶어갖고 여기다 비중을 조금 더 담은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기 그거 하려고 오늘 괜히 했다 싶기도 한데 가만 놔뒀으면 손실이 더 적었을 건데 괜히 올라가는 한미글로벌을 일찍 팔아가지고 SY로 조금 더 넘겼습니다. 그래 어쨌거나 제 선택이니까요. 한미글로벌을 100만원 줄여가지고 200만원 정도 남겨놨고 그 다음 SY를 600만원으로 비중을 상당히 높였습니다. 왠지 이해가 급등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조급한 마음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히림을 몇 살까 생각했는데 오늘 히림이 영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지난번에 중소형 건설사 올라갈 때 덩달아 올라가는 바람에 걔들하고 그냥 묶여갖고 움직이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때 들어왔던 사람들이, 지금 거래량 터질 때 이때 있던 사람들이, 아니네, 그러고 이제 좀 다 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서, 요건도 이제 그 매수를 보류하자 이러고 놔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재 비중이, SG가 거의 한 500 정도, 그 다음에 SY가 한 600, 한미글로벌 한 200, 이렇게 해서 합쳐서 1308만원,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건, 현재 오늘까지 했던 거고요. 오늘 시장으로 봤을 때 오늘 제가 일하고 있어가지고 중간중간에 이제 폰으로 잠시 이렇게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잘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쉬는 날 같을 때는 컴퓨터를 계속 켜놨기 때문에 뉴스를 계속 보면서 종목이 변하면 그 뉴스 찾아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연결이 되는데 일할 때는 일을 해야 되니까요. 볼 시간이 별로 없죠. 그냥 단지 종목들 움직이는 걸 보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 대충 보니까 삼성전자가 어저께 한번 올라가고 오늘 또 거의 한 6% 정도 올라갔죠. 이게 자사주를 10조를 선다고 나온 것 같습니다. 10조 엄청나게 큰 금액인데 그래서 그 자사주 효과로 해가지고 지금 급등하는 그림이 나왔는데 여기도 보시면 외국인이 뭐 어제 그 금요일날 240만 주 샀다가 오늘 280만 주 다시 팔아버렸죠. 그러니까 자사주 뭐 10조 해봤자 삼성전자 전체 이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는 코끼리 비스켓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반도체 경기가 DRAM 가격 상승 요런 게 나오기 전에는 쉽게 올라가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자사주 가지고 올라갈 그거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자사주 효과를 해갖고 계속 위로 올라가기에는 그 재료가 조금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약하다고 봅니다. 어쨌거나 이 힘으로 인해 가지고 삼성전자가 급등하는 이 그림으로 인해서 코스피가 2.16%나 올라가는 상당히 강한 그림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덕분에 이제 그 반도체 관련주 뭐 자사주 매입이니까 다른 반도체 관련주들은 크게 못 올라갔네요. 그 자사주는 삼성전자 개인의 호재니까 개별 종목의 호재니까 뭐 특별한 게 없었던 것 같고요. 2차전지는 어제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난번에 보조금 뭐 삭감 어쩌고 하는 바람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 나온 그런 느낌이고 뭐 로봇 쪽도 가고 있는데 이거 뭐 특별하게 뛰어들기에는 좀 그렇고 조선 관련주도 또 한오션이 대장인가 싶었는데 얘가 또 쉬고 있으니까 현대힘수가 또 살짝 들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얘도 본격적으로 올라가기에는 조금 뭐 그렇지 않나 싶고 많이 빠졌던 뭐 화장품 관련주도 약간 반등 대충 뭐 그 뒤죽박죽이었고요. 여전히 제가 봤을 때 현 시점에서 가장 괜찮아 보이는 거는 재건 테마가 가장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에 뉴스가 호재성 뉴스가 먼저 많이 터졌었습니다. 저거죠.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면은 종전이 좀 더 빨라질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멘트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본격적인 협상을 할 것 같은 이런 쪽으로의 어떤 멘트가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인가 그때 취임식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 하고 나면 당장 우크라이나가 무기 지원 이런 데서 압박을 받을 것 같은 이런 느낌을 팍 주죠. 그래서 이제 이거 뭐 오래 못 갈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대충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동 쪽도 이스라엘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는 이즈음에 이제 감사의 표시로 네타냐후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친하니까
레바논하고 뭐 종전, 팔레스타인하고 종전, 뭐 이렇게 휴전이 아예 종전으로 갈 것 같은 느낌도 이제 전쟁 끝 이렇게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막대리 부수고 있죠. 레바논에도 주말 동안에도 엄청난 폭격을 해가지고 박살을 내놓고 있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패고 싶은 거 다 팼습니다. 뭐 전쟁을 한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두드려 팼죠. 그래 뭐 깜짝거리고 이제 공격하고 뭐 미사일 쏘는 이런 쪽을 그 지난번 공격받았다는 걸 빌미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반대쪽으로 그냥 그 보복한다는 이런 핑계거리 삼아서 패고 싶은 거 막 실급해버리는 거죠. 저쪽에서 이제 더 이상 반항할 힘도 없는데 그래도 패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아예 작정하고 펠락하는데 건드려줬다 뭐 고맙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란도 지금 뭐 그 핵 연구 시설도 타격을 받았다는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이란도 꼼짝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래서 중동의 어떤 이스라엘이 그 강력한 힘으로 주변국을 제압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라면 얼마 안 남았죠. 지금 11월 20일인데 해봐야 두 달입니다. 1월 20일까지 트럼프 취임까지 뭐 두 달 정도야 뭐 그 묻어두면 되죠. 종전을 하는 게 확실하다면 저는 이제 확실하다고 보기 때문에 종전할 때까지 묻어두면 된다 이런 느낌. 그리고 이제 그 종전 뉴스가 나올 때 팔아야 되겠죠 그때는. 그래서 그때까지는 홀딩 아직까지 재료가 살아있다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확전이라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제렌스키 대통령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주말 동안에 그 SY 스틸텍 얘가 상한가 들어갔었으니까 SY 스틸텍 이 게시판에 들어가서 그 글 보신 분 아시겠지만 점 상한가 간다 그러고 난리 났었습니다. 주말 동안에 젤렌스키 그거 하고 뭐 어떤 호재성 뉴스 듣고 나서 그 상한가 간다고 다들 들떠가지고 막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안 되죠. 그 오늘 아침인가요? 거의 그 주말 잘 보내고 나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 미국산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없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 부분을 허용하겠다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는 그 미국산 무기로 그 러시아 본토 공격이 가능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 자체로만 보면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 같은 쪽으로 뭐 하여튼 그 러시아 땅 깊숙이 그냥 막 공격해버릴 수 있다 이래가 확전 뭐 이렇게 딱 느낌이 딱 오는데 그 뉴스 저도 다시 또 읽어봤거든요. 읽어보니까 북한군이 지금 거의 그 전투에 참여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북한군의 위협을 우크라이나가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만 놔두면 그 휴전 종전하기 전에 더 많이 밀려가지고 그나마 다 뺏겨버리면 곤란하죠. 그래서 그거를 막는 차원에서 지금 북한군이 주둔하고 있는 곳이 러시아 땅 부분에서 주둔하고 있으니까 거기까지 공격할 수 있는 이런 느낌으로 허용했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뭐 모스크바 공격하고 뭐 러시아를 뭐 전면전이다 이렇게 할 그런 형편은 아니죠. 그래서 그거 허용한다고 해서 더 확전 요거는 아닌 것 같다 이런 느낌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오늘 그 보시면 뜬금없이 전쟁 관련인 빅텍이라든가 뭐 요런 쪽이 그 위로 들썩하고 뭐 흥구석연도 올라갔죠. 하여튼 요런 쪽으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면서 재건 관련주가 오히려 얻어맞아 버렸죠. SY 스틸텍은 좀 끌어올리면서 끝이 나긴 했는데 보시면 SY도 2.8%, SG 2.4%에서 다 조정받는 그런 그림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부분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생각이 봤을 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종전으로 가는 그 부분은 계속 될 것 같다. 이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계속 되는데 그 원래 휴전하기 바로 전이 가장 좀 심각하죠. 서로 땅을 좀 더 뺏고 해야 되기 때문에 치열한 난타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어떤 위협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종전 기대감으로 재건 관련주가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는 그 부분에는 큰 뭐 변화가 없다 이런 생각으로 그대로 홀딩을 했습니다. 계속 재건 관련주로 가져가는 그런 느낌이고요. 그다음 그 오늘 고민되었던 부분 한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위나이텍이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이 종목 그 실적 봤는데요. 괜찮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괜찮게 봤던 종목인데 지금 보시면 부채 비율 유보율도 상당히 좋고 실적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SY 스틸텍이 SY보다 SY 스틸텍이 잘 나가는 게 실적 면에서 SY 스틸텍이 조금 낫다 이런 거였는데 얘는 그거보다 더 좋아요. 위나이텍이 보시면
시가총액도 430억밖에 안 되죠. 유동물량도 550만 주밖에 안 됩니다. 이거 세력이 맘먹고 끌어올리면 점으로 계속 날아갈 수 있을 정도의, 주봉으로 보시면 이거 계속 날아가고 위로 뚫고 고점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그 정도의 힘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만큼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오늘 상한가 바로 땡겨 올려버렸는데 분봉을 한번 볼까요? 작정하고 끌어올렸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고민되는 게 뭐냐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판단은 직접 하시면 됩니다. 재건 테마주 중에 SY 스틸텍이 어저께 상한가 들어갔단 말이죠. 금요일날. 이게 제가 방송하면서 항상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그 있죠. 조립식 건물,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노. 자우지가 좀 더, 머리가 진짜 다 됐나. 어쨌거나 그 조립식 주택 할 때 패널이 많이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SI 패널이 대장이다. 제가 그렇게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저는. 근데 보면 시장에서 움직이는 거 보면 SY는 정고점을 못 가고 있는, 여기서 빌빌거리고 있는데 SY 스틸텍은 정고점을 뚫고 상한가가 들어가 버렸단 말입니다. 주봉으로 보면 상장하고 나서 지금 최고치로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얘가 가벼우니까 그 실적도 뭐 나쁘지 않고 가벼우니까 얘가 그냥 끌어올리기 좋아서 올렸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움직임을 보면 조금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모듈 주택이죠. 모듈 주택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나서 SI 스틸텍이 상한가 들어갔는데 이게 데크 플레이트란 말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모듈 주택도 그게 그 옆면은 이게 제가 건축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패널 같은 걸로 옆면을 하겠지만 바닥 쪽은 데크 플레이트 같은 이런 게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이 생각이 들더란 말이죠. 그래서 아래쪽에는 아무래도 기초공사 같은 걸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그 데크 플레이트 이런 거 해야 되겠죠. 그게 공구리 쳐갖고 뭐 건물 짓듯이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의미로 이 데크 플레이트가 많이 쓰이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가는 걸 보니까 패널 해갖고 자꾸 그 SI 쪽으로 자꾸 보고 있는 이게 내가 잘못 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그래서 데크 플레이트로 만약에 보고 나면 모듈 주택에서 데크 플레이트가 많이 쓰인다 이쪽으로 보고 나면 데크 플레이트 관련주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해야 되니까 그럼 SI 스틸텍 상한가 관계 설명이 돼 버린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오늘 위나이텍이 상한가 들어가면서 진짜 데크 플레이트 쪽이 더 중요한가? 그 SI보다 SI 스틸텍이 더 유용한가 하는 이 생각이 들어버린 겁니다. 보시면 위나이텍이 이게 설명해 보면 나오거든요. 강구점을 해갖고 데크플레이트 이렇게 나와있죠. 데크플레이트 제작, 설치, 판매 어쩌고저쩌고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끌어올렸죠. 그리고 또 하나가 덕신 EPC라는 이 종목을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길래 봤는데 이 종목이 또 데크플레이트란 말입니다. 데크플레이트 매출 비중이 96% 정도 차지한다 했죠. 얘도 갭으로 떠가지고 딱 자리를 지키고 안 내려오고 있죠. 올리겠다는 의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실적을 보니까 얘도 시가총액이 730억 정도고요. 실적이 나쁘지 않단 말입니다. 이 종목도. 그리고 데크플레이트 종목들이 다 실적이 무난해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실적 그런 대로 괜찮고 만약에 그 모듈 주택 쪽으로 해서 쓰이는 게 맞다면 얘가 대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다. 그래서 오늘 위나이텍이 올라간 게 바로 그런 의미로 해서 올라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SI 스틸텍이 대장격으로 해서 상한가 들어갔는데 만약에 패널 쪽보다 이 데크플레이트 쪽이 더 비중이 그 중요성이 있다면 모듈 주택에 SI 스틸텍 이쪽으로 해서 끌어올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위나이텍 같은 이런 종목으로 가격도 훨씬 저렴하잖아요.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미 여기 올라와 있는 SI 스틸텍 이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건 그 내일장에 상황 봐가면서 SI 쪽을 그 완전히 팔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은 중동 쪽으로 해서 과거에 7,000원 돌파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종목에 대한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앞에 매물이 많기 때문에
이 올라가기 쉽지 않아요. 왜냐면 스틸텍 쪽이 올라가면 이게 모회사고 자회사이기 때문에 스틸텍 올라가면은 이 종목 가진 사람들이 팔고 저쪽으로 자꾸 옮겨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이 자꾸 생기면 얘는 올라가려다가 매수세가 힘이 약해가지고 못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자꾸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요거 일부 비중을 좀 줄여가지고 오늘 상한가도 갔던 위나이텍 요 종목을 주봉을 한번 보고요. 뭐 거의 앞쪽에 여기 그 최근에 한 2년 동안의 매물은 다 벗겨놓은 상태니까 요거도 뭐 대충 좀 흔들다가 또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쭉 그 갭으로 떠가지고 올라간다고 해서 따라 들어가면 눌러버리면은 저 충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날라가면 할 수 없고 약간 누른다는 느낌이 들 때 분할로 들어가는 게 괜찮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한 100만원씩 끊어가지고 어느 위치든 간에 100만원 잡고 그 다음 쭉 기다렸다가 쭉 밀리면 다시 또 100만원 더 잡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물량을 조금 더 확보하는 그런 방식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데커플레이트 쪽 종목들이 다 지금 잘 올라가고 있고 실적도 오늘 예상한가 같길래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보시면 원래 영업이익이 지금 130, 그냥 140억 정도 지금 확보했죠. 여기다 뒤에 한 40억, 180억 정도 나오니까 그 상당히 괜찮게 나옵니다. 부채비율, 유보율도 그렇고 영업이익률도 지금 12%나 되니까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도 지금 상당히 낮고 그런 면에서 이게 오히려 더 가볍고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도로 관련해 가지고 SG는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고 제가 그 다음 오늘 외국인 한번 볼까요? 조금 팔았네요. 일단 그 기관이 또 들어오기 시작. 여기 외국인하고 기관은 믿을 게 못 됩니다. 이거 단타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 언제 던져볼지 모르고 하기 때문에 얘들 믿으면 안 되고요. 일단 그 SY는 좀 좋게 보는데 매물에 갇혀갖고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일단 이 종목은 좀 길게 보는 관점이니까 대충 느낌상으로 그 SY를 한 200 정도 줄여가지고 오히려 위나이텍 쪽으로 SY 스틸텍으로 가는 건 조금 의미가 조금 그 중복되니까요. SY가 있는데 또 스틸텍을 또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위나이텍 쪽으로 오늘 강하게 올라갔으니까 내일장에 이제 요 단타들이 또 다 몰려갖고 난리굿을 하겠죠. 상따에서 뒤에 들어오는 사람부터 해가지고 분봉을 한번 볼까요? 후반에 끌어올려갖고 말아붙네요. 일단 이 상한가 부분은 약간 깨는 그림이 한번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일단 뭐 어쨌거나 상황 봐서 SY를 비중을 조금 줄이고 한 200만원 줄이고 위나이텍 쪽으로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히림하고 다산네트웍스는 요건 없었던 일로 오늘 흐름 보니까 별론 것 같습니다. 다산네트웍스도 오늘 3.7% 빠졌죠. 얘도 살아있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데 뭐 강하게 올라갈 그림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대충 요런 정도로 요거 비중을 SI 비중을 좀 줄여가지고 위나이텍 쪽으로 한 200만원 정도 매수하는 걸로 내일은 그런 정도로 계획을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요건 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뒤에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미리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장기 투자 개념으로 지금 바꿨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매매하는 거 보시면 SG 이거 매매한 지가 거의 한 3개월 넘었지 싶어요. 9월 달인가 그때부터 했는데 7월? 한 7월부터인가 그때부터 했기 때문에 8, 9, 10, 11 그냥 4개월 5개월 정도 지금 계속 이 종목을 달고 가고 있습니다. 비중에 이제 차이가 줄였다 늘렸다를 했을 뿐이지. 그리고 이제 지금 SY하고 한미글로벌이 최근에 지금 들어오는 종목이고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제가 뒤에 또 잡고 싶은 종목이 하나 있는데 요것도 미리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이트진로하고 하이트진로 홀딩스 둘 다 같은 겁니다. 이게 그 모회사고 이게 그 자회사니까요. 그래서 요 두 종목 하이트진로라고 하나로 하면 되겠네요. 홀딩스까지 굳이 포함시킬 없이 요 종목을 지금 이제 요건 지금 당장 사겠다는 게 아니고 재건 테마주 쪽에 이쪽이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대로 돼갖고 잘 올라간다면 수익이 생긴다면 수익 생기는데 게다가 거기다 계속 그
그 뭡니까 몰빵 해놨다가 나중에 쑥 빠져보면 벌었던 건 다 날라가 버리겠죠. 그래서 수익이 생기면 일부 이익 실현해 갖고 챙겨놓고 그다음 이제 계속 챙겨야 되겠죠. 그래야 돈이 남는 겁니다. 계속 몰빵해 갖고 가자 그러고 가다가 한 충격 받아 가지고 축 빠져보면 그냥 도루묵 돼버리죠.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그 SG가 예를 들어서 뭐 500만 원 갖고 있는데 100만 원 정도 수익 났다. 그럼 100만치를 이익 실현을 하면 그만큼 챙기는 게 되겠죠. 그렇게 했는 그 돈을 이 재건 테마에다가 또 집어넣으면 빠질 때 같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SG가 올라가 급등한다고 수익 생겼다고 이걸 가지고 뭐 SI 스틸텍이나 뭐 히림이나 이쪽에 재건지에 들어가면 빠질 때 같이 빠져버리든지 더 빠져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면 안 되겠죠. 다른 테마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전에는 이렇게 안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하려고 계획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재건 테마 쪽이 올라가갖고 이게 뭐 12월이 돼갖고 올라가든 내년 1월이 돼가지고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 생각에는 한 11월 막 12월 한 중순쯤 가면 그 이제 1월 달에 트럼프 취임식 뭐 이쪽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주식이 먼저 반응하니까 재건 테마가 본격적으로 급등하는 그림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즈음에 이익 실현을 하게 된다면 희망사항이지만 하이트 진로 쪽으로 들어갈 생각입니다. 요건 이제 뒤에 제가 매수하고 나서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매수하고 나서 뭐 수익 났을 때 방송하면 또 뭐 하다 이래 싶어가지고 미리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하이트 진로하고 하이트 진로 홀딩스 이 종목인데요. 같은 건 종목이니까 하이트 진로 쪽으로 제가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외국인도 살짝 들어오고 기관이 지금 계속 들어오는 느낌이죠. 이 종목 잡으려는 이유는 시가총액은 좀 높습니다. 높은데 실적이 좋습니다. 실적이 보시면 이게 이번에 3분기 때거든요. 영업이익이 지금 700억 정도 나오고 있죠. 그 전에 680억에 700억 1분기 때 480억이었는데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원래 목표치가 2200억 정도입니다. 2023년도에 목표치가 1200억인데 지금 2200억 정도를 목표를 하고 있거든요. 1800, 2200 충분히 달성 가능하겠죠. 대충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 단기 순이익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지금 뛰어오르는 편이고, 그래서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온다 이런 느낌도 있고요. 실적이 좋아진다는 것도 있고, 그 다음 요게 배당 수익률이 지금 4.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 12월쯤 되면은 또 배당 투자 이렇게 해가지고 배당 많이 주는 기업 쪽으로 돈이 또 조금 몰리는 그런 경향이 또 좀 있거든요. 그래서 배당 요런 의미로 그럼 이제 그 12월까지 계속 홀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배당을 먹고 빠지면 되니까 그런 의미도 있고, 그냥 결정적으로 이 종목 사고 싶은 이유는 이게 진작부터 사고 싶었어요. 여기서 솔직히 사고 싶었는데 이때 안 샀는 게 천만다행입니다. 이거 급등했을 때 이때 왜 올라갔냐면 그 로제의 아파트 때문입니다. 이거 아파트 그 뭡니까 히트 치고 나서 그 로제가 그거 했죠. 소주 맥주 섞어갖고 소맥 만드는 거 막 방송하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파트 노래 자체가 그 술 게임하는 그죠. 소맥 해갖고 마시면서 막 게임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라서 이제 이게 급등했는데 지금 테마가 다른 쪽으로 돈이 몰리다 보니까 밀려갖고 지금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잡고 싶었어요, 사실은. 여기 내려오면 잡겠다고 생각했는데 저쪽이 바빠갖고 못 들어가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잘 됐죠. 지금 이미 다 내려와 버렸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잡았으면 좋았겠지만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다시 돌리는 걸로 봐서 이제 방향을 위쪽으로 잡는 것 같습니다. 보통 호재 터지면 왠지 모르게 이게 던져갖고 누릅니다. 누르면 이 호재인 줄 알고 따로 도는 사람들이 손절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내려가 버립니다. 손절 다 하고 나면 그거 받아먹고 다시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틀린 사람들이 하다가 날아가 버리면 여 위에서 다시 이제 사게 되는 이런 현상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심리로 봤을 때 이제 돌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게 봅니다. 그 아파트라는 노래 자체가 인기가 있는 것도 있고, 그게 거의 술 먹는 느낌을 주잖아요. 한국의 소주가 가뜩이나 잘 팔리는데, 소맥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이 연말에는 또 이게 술 먹는 분위기가 되죠. 뭐 여러 가지 그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해가지고 봤을 때 술이 대세다 소주가 대세다 이런 느낌이죠. 그게 하이트 진로잖아요. 맥주도 있고 진로 소주 참이슬 진로가 상당히 인기가 좋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런 걸 했을 때 영업이익률이 지금 좋게 나와지는 게 아마 그거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소주가 가격이 저렴하지
외국으로 가면 그 소주를 되게 비싸게 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영업이익이 매출은 큰 변화가 없는데 영업이익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비싸게 파니까 이익이 많이 남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요 종목도 이제 한번 연말까지 생각하고 배당까지 생각하고 한번 잡아볼까 해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요거 미리 말씀드린 이유는 재건 테마주에서 여기서 또 뭐 유나이텍 요거는 이제 SY 좀 팔아갖고 옮기겠지만, 여기서 또 뭐 재건주 해가지고 뭐 현대 에버다임을 살까 뭐 데모를 살까 이렇게 확장을 더 하고 있다가는 그 올라갔다가 꺾일 때 같이 꺾여버리기 때문에 동시에 다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재건 테마주 중에 매매할 종목은 요 종목 정도로 해서 끝내고 뭐 히림이나 뭐 다산 네트워크 이런 건 안 잡고, 가지고 있는 요 범위 내에서 이제 이익 실현을 좀 올라간다면 이익 실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다른 테마 쪽에, 개인적으로 화장품 관련주도 되게 각자 사고 싶긴 한데 화장품 쪽은 지금 너무 그러니까 미국의 관세 뭐 이런 걸로 해서 충격받아 놓은 상태라서 들어가기 좀 그렇고 해서 하이트 진로 요 종목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 보니까 교촌 FNG 얘도 지금 또 올라가고 있죠. 이 교촌 치킨, 뭐 치킨, 맥주 뭐 이쪽이 괜찮은 거, 한류의 어떤 그 호강을 입고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도 살짝은 들고 했어요. 대충 이런 정도로 해서 오늘 또 주절주절 긴 방송이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목 변화가 없으면 그 방송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송 없으면 가지고 있던 거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종목에 변화가 생기면 방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내일은 제가 그 고향을 가야 돼서 방송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만약 내일 종목 변화가 생긴다면 모레 수요일에 방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